이번 이야기 시청자 강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신 관계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셨습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강천 아닙니까? 예, 강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이고,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바쁜 게 좋은 거고. 자, 오늘 강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감이 안 잡혀요,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일단은 주제를 듣지 않고 바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네.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회십니다. 렛츠 기릿!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살짝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얘기가 솔직히 어느 한쪽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에 여기 귀족님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당장에 돌비님도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죠. 네. 강아지들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신 귀족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이야기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쪽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분도 이쪽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호소한다든가 동정받으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해주신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이런 류의 무서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들려준 이야기고요. 제가 또 어느 한쪽을 일부러 변호한다든가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중립입니다. 중립. 무조건 네. 중립. 네,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경기도에서 사는 어떤 남매가 겪은 이야기래요. 누나 쪽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되고, 남동생 쪽 나이가 한 10대 고등학생이었나? 그렇다고 하는데, 남매 사이에 이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이게, 이 남매가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집안 사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누나 쪽이 좀 능력이 됐나 봐요.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아요. 동생 대학교 등록금까지 본인이 다 내주고 동생을 막 그렇게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날은 누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답니다.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되는 새끼 강아지였대요. 종이 말티즈였나? 누나랑 가까운 친구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한 마리 분양하게 됐답니다. 애가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강아지 새끼인데. 동생도 잘 키워보려고 했죠. 이 아파트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은 없어서 키울 수는 있었답니다. 문제는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겠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슬슬 짖기 시작했답니다. 이 현관문 너머로 그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 귀신같이 알고 짖는데요. 안 짖게 하려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얘가 워낙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한날은 현관문 쪽에서 문이 막 쾅쾅쾅 거리면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강아지는 또 그거 보고 짖겠죠. 아니, 그냥 배를 누르면 되지 왜 저렇게 문을 세게 치나. 동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봤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층에서 왔대요. 위층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 동생분도 본능적으로 느꼈겠죠. 이거 올 게 왔구나. 이거 강아지 소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상했던 대로 이 강아지 때문에 온 게 맞았대요. 이 아저씨가 강아지를 좀 조용히 시켜합니다. 근데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개 삐리리 내가 쳐 죽여버리기 전에 가서 똑바로 해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말이죠, 솔직히 이 아저씨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저도 일단 강아지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른 중 한 분이 그 강아지 소음 때문에 정말 엄청 시달렸던 걸 직접 봤거든요. 강아지 소음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양쪽이 다 좀,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아저씨가 진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했겠나. 그런데 그렇다고 또 견주 앞에다가 대놓고 강아지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무리 화가 난다지만. 아무튼 동생도 이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잘못은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강아지를 관리 소홀히 해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그래서 이 동생분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래요. 우리 이웃들끼리 좀 배려하면서 지냅시다. 그렇게 좋게 좋게 헤어지면 좋은데 여기서 안 끝나고 2절, 3절, 4절까지 다 불러요. 근데 여기서 그 누나분이 현관문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나 봐요. 동생이 쩔쩔매고 있는 걸 그 누나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화가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이 누나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아저씨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강아지 더 신경 쓸 거니까 아저씨도 여기까지만 하세요. 얘가 아저씨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얘를 가르쳐드리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싸웠겠죠. 그날 아저씨랑 누나랑 둘이서 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나분이 그래서 이거 계속 이대로 방치해뒀다가는 안 되겠다. 툴을 써야겠다 싶어서 방음판인가? 그걸 이제 현관문에 설치했다고요. 자기 사비를 좀 들여서. 근데 이게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답니다. 그래도 그걸 좀 설치하고 나니까 확실히 위층까지는 안 들리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뭐 직접 실험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그 위층에서는 아저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날은 그 누나가 사람 키만한 진열대를 2개 샀대요. 그렇게 엄청 큰 가구를 하면 기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구업체 관계자분들이 그 가구를 직접 집까지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구를 집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가구가 집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문을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기 편하게. 그리고 강아지들이 이제 집 안에 낯선 사람이 오면 짖잖아요. 그때 이제 강아지가 좀 크게 짖어서 소리가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 짖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그 위에선 아저씨가 또 찾아온 거예요. 개 삐리리 조용히 시켜라. 그래서 남동생도 다시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금방 끝날 거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저씨를 겨우 돌려보냈다는데 누나가 그걸 좀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구를 다 옮기고 누나가 자기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 저 아저씨한테 사과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동생분은 아니 강아지가 짖긴 했으니까 잘못은 우리 쪽에 있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누나분이 내가 저 아저씨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면서 다른 주민들은 안 그러는데 유난히 저 아저씨만 하도 뭐라 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양반인지 알아봤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좀 유명하더라.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누라랑 딸내미랑 도망쳤고 여기저기서 주민들한테 시비 틀고 다닌다. 최근에 너 집에 없을 때 아파트 소독하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나보고 미친 남자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미친 남자가 미친 것 같다고, 처음 보는 사람 면전 앞에다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 소독하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래층까지 와서 그런 말을 했겠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누나분은 개 짖는 소리는 별개고 저 아저씨는 그냥 시비 걸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마누라랑 애가 도망갔으니까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다. 그래서 괜히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다. 이거죠. 이게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라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동생분도 저 아저씨가 뭔가 정상인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동생분은 저 아저씨가 설령 뭐 그랬다 쳐도 개 키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동생분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어떤 일을 겪었답니다. 그 동생분이 자기 방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데 들어보니까 동생분 방이 현관문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단을 올라갈 때 들리는 소리가 쿵쿵쿵쿵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발 세게 콱, 그 다음 또 세게 콱, 그렇게 일부러 소리를 크게 만드는 의도되는 소리인 것 같았대요. 자기가 듣기에는 그렇게 확실히 느껴졌대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니까 당연히 강아지가 짖었겠죠. 그때 타이밍에 딱 맞춰서
누가 현관문을 쾅 하고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개 삐리리 조용히 안 시켜?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위층에 사는 그 아저씨였습니다. 그때 이제 동생도 너무 놀래서 문 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오니까 아저씨가 좀 흥분을 하면서 욕을 했대요. 너희들이 강아지를 직접 처리하든지 알아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죽여버릴 거다. 엄마.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겁박하는 듯이 말하니까 동생분도 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분도 일부러 아저씨가 계단 올라가면서 강아지 짖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왜 이런 식으로 동생분이 말을 했냐면 이 아파트가 2층 단위로 홀수층과 짝수층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7층과 8층이 있으면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라서 7층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가서 집에 들어가고 8층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남매가 사는 집이 8층이었고 그 아저씨가 사는 집이 9층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9층과 10층 사이에 있는 거기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이유도 없고 8층까지 내려올 이유도 없대요. 그래서 좀 의심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개가 짖게 만들려고 계단을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상황이 아니 그러면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내가 계단을 그렇게 조심히 지나가야 되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가 관리를 잘해야지 왜 이웃들이 조심을 해야 하냐. 동생분도 이걸 알아가지고 그냥 의심만 하는 선에서 그쳤대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긴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엘리베이터 7층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계단을 그러면서 올라갔대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면 당연히 강아지가 짖으니까 그때마다 현관문을 세게 그렇게 때리면서 개삐리리 조용히 안 시켜! 그게 계속 반복됐다. 근데 한 달은 동생분이 오전에 일을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거리면서 그 도어락 경보벨이 울렸대요. 이게 뭔 소리야? 소리가 나는 쪽이 자기 집 쪽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계단을 막 뛰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집 현관문 앞에 그 윗집 아저씨가 망치를 들고 쪼그려 앉아있을 때 그거 보고 말이 안 났대요. 집안에서는 계속 개가 짖고 있고 집에 누나도 없는 것 같았대요. 딱 보니까 이 아저씨가 도어락을 망치로 찍은 것 같았대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자기를 보자마자 망치를 들고 다가와서 멱살을 잡았답니다. 야, 이 삐리리야, 내가 걔 조용히 시키라고 했어 안 했어? 문 열어. 내가 당장 걔 삐리리 망치로 조사버리겠다. 그러면서 자기 멱살을 잡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동생분도 욕을 했죠. 미친 땡땡 뭐하는 짓이야? 당신 돌았어? 그러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망치를 들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빨리 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저씨를 밀쳐내고 계단을 내려갔대요. 그래서 바로 경찰을 불렀답니다. 몇 분 뒤에 누나도 왔고 경찰도 왔대요. 와보니까 자기 집안에는 그 아저씨가 없었대요. 본인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그 도어락을 보니까 도어락이 박살이 난 건 아닌데요. 그 도어락이 비틀어져 있었고 그 도어락 위에 그 찌그러져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그걸 이제 자기가 사진 찍었대요. 그 현장에 도착한 그 경찰 아저씨한테 이거 미친 남자가 망치로 내려 찍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경찰분이 위층까지 올라가서 그 남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왔대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아저씨가 망치 들고 8층에 사시는 저분들 집 도랑 내려 찍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했대요. 그런 적은 전혀 없고 하도 개가 짖어대가지고 문을 발로 몇 번 찬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근데 이 상황을 몰라가지고 일단 들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그 도어락이 비틀어져 있었고 뭘로 찍어낸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말했답니다. 뭐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경찰분들이 몸싸움도 있었다는데 서에 같이 가주셔야겠다 그렇게 말해서 둘이 이제 경찰서에 갔대요. 누나도 같이 따라가고 아무튼 그렇게 다 경찰서에 와서 진술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이제 말해야 하는데 이 동생분은 자기가 봤던 그대로 말했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도어락 경보음이 울리더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저 아저씨가 망치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었다. 날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아저씨 쪽에서는 하도 이 개삐리가 지저대가서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직접 내려갔다. 근데 저 학생이 문 앞에 서 있는 날 보자마자 날 밀쳐내고 폭행을 휘둘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개 짖는 소리 들린다고 해서 현관문에 방음판까지 설치했다. 절대 위층에 있는 집안까지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는 이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수작질 부린 거다. 근데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도어락 사진을 또 보여줬다는데 도어락이 확실히 비틀어져 있었고 뭔가 찍어낸 흔적 같은 게 보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저분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확실히 입증할 수가 없었대요. 뭐 도어락이 아예 박살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일단락됐다는데 이때부터 저 윗집 아저씨가 앙금을 가진 것 같았답니다. 이 아저씨의 행동도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대요. 한날은 누나가 출근하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래서 누나는 무서워서 안 탔대요. 혹여나 저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가 무슨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윗집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안 내려가게 문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면전 앞에다가 협박을 했답니다. 며칠 내로 개삐리를 죽이던가 치우던가 알아서 해라. 만약 내 말을 계속 무시할 경우 너희 집 불질러 버릴 거다. 그렇게 좀 무섭게 말을 했답니다. 이쪽 남매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닌 것 같았대요. 왜냐면 그 경찰서를 갔다 온 이후로 이 누님분도 딴지 안 걸리려고 강아지 방음 부스까지 구매했대요. 네모난 투명 상자 같은 건데 강아지가 짖으면 거기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로 소리가 아예 안 나간대요. 방음 부스에다가 현관문에 방음판까지 설치했잖아요. 커튼도 방음 커튼으로 다 바꿨고 절대로 개 짖는 소리가 밖으로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개 짖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아저씨가 시비를 트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확신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방음부스까지 사고 완전히 철통봉쇄라니까 개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랑 동생도 이제 소리 안 나니까 저 아저씨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 뭐라 안 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아저씨도 자기들을 건드릴 건덕지가 없어서 그만둘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늦은 밤에 이 남매 둘이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걔가 왈왈 하면서 짖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밤에 한 번도 안 짖는 애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내니까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누나 쪽에서 왜 그래 그러면서 강아지를 말렸다는데 어디서 막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가 반응을 한 거예요. 예. 동생도 그 소리에서 놀라서 깼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 남매가 불을 켜고 둘러보니까 계속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확인해보니까 천장 위에서 들렸대요. 이 윗집에서 뭔가 무거운 걸 바닥에 내려 찍는 것 같은 소리였대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울리니까 강아지가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일단 오밤중에 그 개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남매분들이 강아지를 방음부스에 넣었답니다. 근데 강아지가 짖는 걸 그렇게 차단했는데도 이 위에서 쿵쿵거리는 걸 안 멈췄대요. 이게 이번 날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날, 다다음 날도 밤 12시만 지날 때마다 항상 천장 위에서 그랬답니다. 이건 확실히 보복이다. 이 아저씨가 이제 개소리가 안 나니까 건덕지를 찾으려고 보복을 하고 있구나. 이 남매분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개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면 분명 다른 집에서도 반응이 있을 건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이게 방음부스에다가 방음벽까지 설치해두면 개소리가 아무리 커도 밖으로 거의 안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누나가 참다가 그 위에 직접 올라갔대요. 근데 동생이 그런 위협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해코지라도 하면 안 되니까 동생이랑 같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둘이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 아저씨가 개소리 난다고 해서 우리 방음벽까지 설치하고 방음부스까지 마련했다. 그렇게 개소리 안 나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나오냐? 왜 보복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여태까지 내가 당한 걸 너희들도 직접 겪어봐야 공평하지 않겠냐?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남매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났대요. 자기네들은 최선의 조치를 다해서 개 짖는 소리를 다 막았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대체 왜 이러냐? 뭘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니들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 정도를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났대요. 그래서 누나분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뭔 600만 원을 내놓으란 거냐? 그러면서 또 싸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남매들이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화가 많이 났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어쨌든 간에 저분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냥 감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저러고 말겠지. 근데 갈수록 더 심해졌답니다. 그분이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남매 집 문을 쾅쾅 두드렸대요. 그러면서 귀여운 강아지를 좀 보고 싶다. 나와서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위협 같은 걸 했답니다. 그때 누나분이 정말 많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자고 또 동생은 어리고 이렇게 밤마다 술을 마시고 찾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어서 일일이 밖에 사람이 있는지 다 확인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거기에 시달릴 때. 근데 정말 너무 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안 돼. 이게 듣고 나서 저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보복이 있고 얼마 안 지난 날이었대요. 그 누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좀 늦은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대요. 한 8시, 9시 그쯤 됐답니다. 꼭 일주일에 몇 번은 자기가 산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동생은 이제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30분 뒤에 베란다 쪽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누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개가 짖는 소리도 같이 들려요. 이거 느낌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란다 쪽으로 갔는데 이게 어두워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아파트 단지라지만 어디서 들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뛰쳐나갔대요. 아파트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디서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고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비명소리를 지른 사람이 자기 누나였대요. 근데 이 누나가 약간 엉덩방아를 찍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고 그 경비 아저씨인가 그분이 누군가를 말리고 있었답니다. 그 윗집 남자가 누나에게 폭행을 휘둔 것처럼 보였대요. 이게 누나 말을 들어보니까 공원에 산책을 다 끝내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갑자기 한 대 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주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차에서 윗집 남자가 내리더랍니다. 근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공구 같은 걸 들고 내렸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거기 잠시 서보라면서 개삐리니 나한테 내놔봐. 내가 쳐 죽여버리게. 그러면서 자기한테 다가왔답니다. 너무 놀래서 누나가 강아지를 안고 뛰었대. 누나 비명소리랑 그 강아지 짖는 소리가 그때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누나를 뒤쫓아와서 누나 어깨를 탁 잡았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품에 안고 있는 강아지 다리를 팍 붙잡아서 그대로 바닥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개삐리리 죽인 거 잘 봐라. 너도 나에게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들이지 마라. 그러면서 개를 그 자리에서 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나가 온몸을 다해서 막았대요. 그 남자를. 그때 진짜 이 남자의 눈이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완전히 헷가닥 돈 것 같은? 거기에 이제 소란이 일어나서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그걸 보고 달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개가 얼마 안 가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답니다. 이때 그 누나분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을 좀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됐대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됐냐?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나서 고소하고 난리가 났대요. 들어보니까 그 동물단체인가? 거기서도 이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법적인 처벌은 받았답니다. 근데 이때가 술을 좀 마셨고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그리고 이분이 또 심신적으로 좀 미약한 그런 일더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남매는 도저히 그 아파트에 살 수 없어서 이사를 하게 됐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남매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못 키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그런 예상치 못한 변을 당해서 무지개 다리를 걷는 건 맞지만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네. 그리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중립에 서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 남자는요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을 결국에는 무기로 해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미 선은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특수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행위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잖아요. 그 애초 자체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얘기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좀 변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네, 그렇죠. 당연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과 반려동물을 별로 안 키우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나뉘어요. 그걸로 네. 분명히 분쟁도 일어나서 사회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치만 결국에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로 이미 정당화될 수 없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아니었고 그냥 언쟁 정도로만 했었으면 사회적인 문제, 누가 잘못했고 양쪽의 입장이 갈렸을 텐데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까지 해야 하는 그런 특수 협박까지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당화가 네. 될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공포도 있구나. 이거는 현실 공포를 떠나서 좀 사회 공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일부러 강아지를 짖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이거 충분히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부러 사람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야, 너무 소름 끼치네요. 감사합니다, 강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종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게 처음에는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해서 들어보자라고 했던 이야기긴 했어요. 근데 아니 중간에서 중후반쯤 가는데 이거 이상한 거야.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기로 사람까지 협박을 하고 사람에게 해까지 가했던 그 남자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 동물을 떠나서 이거는 사람에게 그냥 일부러 시비를 걸고 뭔가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름 끼쳤던 이야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으니까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